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우리 빛의 굴절 전반선 마무리되고 분상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섭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번에 전자유도 거기서 일단 이거 중요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다. 113쪽에 3번은 풀었나요? 봐봐요. 3번 풀었어요? 2번은요? 2번 됐어요? 자, 뒷장 넘기시고 115쪽에 5번은 봤어요? 5번은 풀었나요? 5번 됐고 네, 116쪽에 6번. 자, 6번은 우리 디귿장 저번에 얘기했었지. 자, 디귿장 전선에서 자, 세 번째 등속도 운동 디귿 언더 치시고요. 자, 거기 지금 이렇게 디귿장 전선이 이렇게 있더라. 이 자체에서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일정한 속력 V라 그랬다. 자, 일정한 속력 V다. 그럼 일정한 속력 V면 이 막대 전선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잡아당기면은 일정한 속력이니까 일단 자속의 변화가 일정하게 커지는 거다. 자, 요걸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자속 변화가 일정하면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을 얘기를 하지. 유도 전압은 시간당 자속 변화율이니까 이거의 변화율 기울기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변화 일정가 유도 전압도 일정하다. 뭐 물론 부호 따지면 뭐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요 얘기하는 거지.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들어가는 자속이 막 증가하지. 어떤 걸 만들어내? 나오는 자속을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니까 유도 전류는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유도 전류가 다시 이 안에서 뭘 받는다? 다시 힘 받는다. 다시 전자력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플레밍이 어떤 손가락질? 왼손가락질. 그래서 BBB 한 다음에 유도 전류가 위로 오니까 왼쪽으로 다시 힘을 받는다. 그럼 잡아 당기던 힘이 있었고 유도절 흐르고 유도절 다시 힘 받으니까 결국 서로의 알짜면 얼마다? 제로가 되어서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대신 오해하지 말 것은 자속 밀도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치? 자속의 양은 증가하는데 자속 밀도는 기존에 자기장 세기니까 자속 밀도는 그대로 있는 거다. 알았지? 자, 그래서 기억번 같은 경우에 기억번에서 자속 사각형의 통과는 자속은 증가한다. 오케이.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이야. 그 다음 니은번에서 왼쪽으로 자기력 받는다. 전자기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자기장 안에서 왼쪽으로 다시 전자력 받으니까 알짜임제로에 등속 운동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뒷번에서 저항에는 어느 방향 전류냐? 이렇게 그러니까 ARB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거 하나 봤으니까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요거 한번 생각해봐. 사실 디귿장 전선의 그 기본 원리가 어디냐면 이런 자기장에 야, 여기부터 해보자. 이런 그 원형 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자석을 떨어뜨려. 이렇게. 그럼 자석을 떨어뜨리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겠지, 그치? 떨어지면 아닌가 뭐 어쩌고 하잖아, 그치? 유도 기전력 발생하니 안 하니? 발생하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끊어놨어요, 얘가. 그리고 N극을 여기서 떨어뜨려. 자, 이때 유도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유도 전류. 안 흐르지. 끊겨 있으니까. 유도 기전력 발생하니 안 하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도 기전력은 발생합니다. 알았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깊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야, 여기 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전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구를 딱 놔뒀어. 이때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당연히 불 들어오지? 전류 당연히 흐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딱 가운데를 떼놨어요. 끊어져 있어요. 이때 이 전지의 전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깔 두 봐봐. 전지 여기 있잖아. 응? 로켓 배터리 1.5V짜리 그대로 있는 거지. 전지 기전력은 있는 거지. 하지만 전류 흘러 못 흘러. 흐르지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전력은 그대로 있지만 끊겨 있으니까 전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이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도 기전력은 발생하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요걸 이용하면 되는데 요걸 잘 봐봐. 지금 사실 이거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막대 전선을 내가 만약에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그럼 얘를 잡아 당기게 되면은 잡아 당기면 요 안에 있는 전자들을 생각해봐. 요 안에 있는 전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당겨져? 오른쪽 당겨지지? 그럼 전자 하나만 생각해요. 전자 하나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오른쪽으로. 그러면 전자의 방향 오른쪽이지?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느 쪽이라 생각하는 거야? 왼쪽. 그렇지.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다시 얘기해. 혼동하지 마. 전자 하나. 그러니까 막대 전선에 당기는 거니까 막대 전선 당기니까
전자 하나가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해봐. 그럼 전류의 방 어디가 되겠어? 왼쪽이 되겠지? 그럼 얘가 다시 뭘 받는다 여기서? 힘을 받는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가락질 들고서 삐비비. 그 다음 I가 저쪽이죠? 어디를 힘 받아요? R을 힘 받지? 그러니까 이 전자 알갱이들은 어디를 힘을 받는다? 아래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동시에 힘을 받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됐지? 근데 진짜로 전자 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향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명이 쫙 서 있는데 100명이 딱 이러고 있다가 100명이 일렬로 서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100명이 이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전자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러니까 그러면 전자가 전부 다 빡 이쪽 향하니까 쏠리니까 이쪽 부호가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 되겠어. 플러스 되겠지. 그치? 이건 플러스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그렇죠. 어때요? 유도되는 전이차가 분명히 있지. 그치? 유도기전을 발생하는 거야. 그러나 전류가 흐르지는 못하는 거지. 왜? 연결된 회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 경우에 같은 경우 봐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 했었지. 우리 저번에 공부했을 때. 여기다 전지 놔두면은 이걸 전지라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됐었잖니. 그치? 그래서 유도전로 이렇게 흘러서 이게 하나의 전지 역할을 해서 유도 기전력이다. 전압이다. 그래서 플러스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A 쪽의 전위가 높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자체도 마찬가지야. 막대 전선을 이렇게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전자들이 이쪽 향하니까 결국 얘네들 받는 힘을 생각하고 결국 전자 밑에 쏠리면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른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야. 작년에 은베스 그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유도 전이차 생각을 해보고 역시 유도 기전력은 생기는데 전류는 흐르지 못한다. 왜? 회로의 기본 원리에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흐르니까. 알겠죠? 이거를 운동 기전력이라고 보통 하더라. 자, 바로 운동 기전력.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심화적 연관을 봤으니까 이거 왼쪽에다 좀 써놓는다. 이것을. 왼쪽에다 써놓으세요. 그려놓으세요. 자, 됐죠? 자, 이제 그 문제 7번 같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코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석이 막 회전하니까 코일에 자석의 변화가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서 결국 전류를 공급한다. 자, 자전거 바퀴에 있는 발전기 연료하고 비슷한 거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8번 같은 경우는 자기부상 열차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사각형 코일이 있더라. 이렇게. 자, 그러고서 이 자기부상 열차 밑에 결국 이렇게 자석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N극, S극이 있는데 N극 같은 경우는 자속이 나오는 자속이니까 이러한 자기로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런 게 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딱 접근을 해서 들어오면은 요 사각형 코일에 이렇게 내려가는 자속이 막 증가하게 되겠지. 그치? 들어가면서. 그럼 자속이 막 들어오는 게 증가하니까 떨어지지 마! 하고 막아야 되겠지. 사각형 코일의 위쪽은 무슨 극이 된다? N극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지. 밑에는 당연히 S극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잡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사각형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다. 근데 어떤 물체에 대해서 접근하면 들어오지 마! 하고 이거 맞겠지만 이거는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얘가 달려올 거 아니니. 달려오면서 달려던 관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N극이 만들어서 밀지. 나 달려오는 방향이 있었으니까 밀면서 어디로 밀게 되는 거야, 결국은? 앞쪽으로 계속 밀게 되겠지? 그래서 자기력 가지고 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래서 1번에 자기력선을 증가한다, 유도전은 반시계다, 사각형 위쪽은 N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됐고. 9번은 우리가 이제 발전기 원리 설명했었죠? 그렇죠? 이거 내용 중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서 저번에 이제 파동 얘기를 했었다. 자, 파동 얘기에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또 복습을 하고.
자, 저번에 이제 120, 자, 7쪽의 4번은 소리는 종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파기 때문에, 전반사 설명했었죠. 자, 여러분들, 126쪽에, 자, 1번을 봅니다. 그림 가는 빛이 공기에서 어쩌고 나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우고. 자, 거기 이제 몇 쪽이야? 126쪽의 1번입니다. 파동에서. 거기 그림이 이렇게 원형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왜 반원형의 물통을 쓰느냐? 왜 반원형 물통 쓴다 그랬어? 그렇지. 2차의 꺾임 막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이제 문제 나왔다. 법선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빛이 꺾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 이때, 요 아랫 매질이 말이야. 요 아랫 매질이 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 있다? B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 위에가 PQ, 요 길이가 PQ. 그 다음, 여기는 RS.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입사각 I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보나마나 굴절 R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PQ하고 RS, 이 얘기는 뭐라는 거니, 결국은? 입사각과 굴절각을 갖다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굴절률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어? 1번에서 2번 들어간다 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느냐 이런 속도의 변화율을 따진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밀이다 소다 얘기할 때 일단 밀한 매질로 가면 속력이 어떻게 된다? 속력이 느려지는 매질이야. 속력이 느려지면서 파장도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렇지. 단 진동수는 어떻다? 그대로다. 근데 만약에 비슷하다면 속력 느려지고 파장 짧아질 때 그 굴절 각도는 입사각보다 어떻다? 작다.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라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는 PQ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R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는데 나온 걸 보니까 하나가 A, B고 하나가 A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분명히 RS가 PQ보다 작죠. 그러니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요 위의 매질보다 어떻다? 밀한 매질이다.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공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이란 말이야. 아니, 물일 수도 있고 A 액체일 수도 있고 B 액체일 수도 있다. 물이 아니라.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보단 여기가 더 밀한 매질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된 거야. 자, 그러고서 보니까 일단은 그래프 나면 경향 먼저 분석하라 그랬어. RS가 크다, PQ 크다. 무슨 얘기야? 입사각과 굴절각이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RS분의 PQ는 무엇 얘기를 하느냐? 이건 바로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과 입사각의 사인값 두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이 사인값 비율은 바로 뭐의 비율을 얘기한다? 파장의 비율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파장의 비율은 동시에 진동수가 같으니까 뭐의 비율이다? 속도의 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굴절률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대 굴절률. 그래서 일단 그래 입사각과 굴절각 비례하는구나 봐두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세로줄 긋거나 가로줄을 그리라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세로줄이나 가로줄을 긋자. 자, 가로줄 쫙 꺼봐. 이거 가로줄 그리면서 뭐가 똑같다가 되는 거야? 입사각이 같은 거지. 같은 입사각일 때 그렇구나. 굴절각은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크지? 굴절각이 A가 더 크다는 얘기는 B 매질보다 A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파장도 더 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 매질하고 A 매질을 비교할 때 여기가 더 어떻다는 얘기야. 소한 매질이고 얘가 밀한 매질이라는 뜻이지. 둘이 비교할 때는 이게 밀이고 얘가 뭐다? 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둘 다 공기보다는 밀한 매질이지만 둘이 비교했을 때는 자, 그러고 이제 문제 확인해 보니까 자, 기억반에서는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개발이 당돌하죠. 님번 공기에서 B로 진행할 때 전반선이 난다. 자, 전반선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그러니까 공기는 소한 매질이니까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님번 틀렸다 이거죠. 자, 이걸 보더라도 작년에 수능이 얼마나 쉬웠다는 게 아니면 야, 근데 최소한 B에서 A로 가냐, A에서 B로 가냐 이렇게 체크해줘야 되겠지. 근데 공기에서 간다. 이건 후유증 없던 사람이라면 다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니은번은 나가리. 디귿번은 뭐 알고 있는 얘기죠. 2차로 꺾이는 걸 막기 위해 사용한다. 됐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이것도 별표 두 개 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반원형의 물통이 이렇게 있어. 반원형 물통이 있어. 법선 세우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물이고 이제 여기는 공기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빛이 이렇게 갔을 때 말이야. 공기니까 일단은 소한 매질이니까 굴절각이 커져야 돼. 법선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될 것이야. 얘가 이렇게 가겠지. 그지?
여기 입사각이고. 근데 전부 다 꺾이는 게 아니라 그랬다. 일부 반사하는 빛이 분명히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반사의 법칙에서 역시 두 개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자, 재밌어서 여기서 쐈어요. 그랬더니 빛이 이렇게가 반사하는 것도 있고 굴절한 것도 나타나지. 그치? 그 다음 또 재밌어서 해봤더니 여기 쐈어. 그랬더니 전부 다 반사되는 건 아직 멀었어. 자, 굴절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요거 이후에 여기서 입사각을 더 크게 했더니 그러니까 점점 후레쉬 위치를 이제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 요 광원의 위치를 옮겨서 여기 쏘니까 이때는 굴절 90도를 넘는 거지. 그렇지? 빛이 반사가 이루어지겠죠? 이때는 어때? 전부 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분명히 빛이 세겠지. 그치? 굴절광이 없으니까 바로 이때 나타났던 여기를 우리가 무슨 각도로 한다? 이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계가 뭐니? 그럼 굴절각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각도로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한다. 입사각을. 그래서 이 임계각보다 현재는 작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1번. 반사에서 입사각과 반사가 같다. 당도라고요. 2번. 각도 세라는 전만세 임계각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아직 전만세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번도 맞았고. 3번. R점의 위치는 굴절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이 R점이라는 것은 굴절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입사각 위치에 따라서 굴절각 위치가 생길 것이고 둘의 굴절율에 의해서 R점은 굴절의 법칙. 오케이. 4번. P점의 위치는 굴절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데 자, P점이라는 건 뭐야? 이런 P점이라는 것은 결국 반사의 법칙에 따르는 거죠. 입사각과 반사에 똑같다. 여기 어떤 매질이 들어오든 간에 일부 반사하는 빛은 입사각 반사 같다. 그래서 4번은 굴절율 상관없다. 입사 반사 같은 반사의 법칙이다. 그 다음 5번에서 공기에서 빛의 성격은 물 속이 다른다. 당도라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뒷장에서, 자, 128쪽에, 자, 2번을 봅시다. 128쪽에 2번. 자, 봐봐.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렇게 좀 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선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변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뭘로 되어 있니? 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파동이 그려져 있기를 일단 실선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실선 상태야. 그 다음 점선의 상태가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로 되어 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좁아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연락점이 있어요. 자, 됐죠? 자, 이 상태로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여기는 40cm로 나왔지. 그 다음 문제 중요한 힌트 미쳐야 돼. 실선은 어느 파형과 두 번째 줄부터 그림은 이것보다 6초 후에 점선의 그림은 6초 후에 최초 나타난 파동. 대기대기대 넣어줘봐. 6초 후에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선에서 점선을 하는데 6초 걸렸다 이런 얘기야. 이건 바로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야? 주기 t를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 파동의 속도는 구하고 싶으면 t분의 시간분의 거리 t분의 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주기는 모르고 람다는 여기에 40cm 나왔죠. 자, 이 주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가 일단 오른쪽 하는 거니 왼쪽 하는 거니? 오른쪽 진행 방법 확인해야 되겠지. 첫 번째 분명 오른쪽 나와 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진동과 진행 두 가지 다 이용한다 그랬었지. 일단 먼저 진행으로 확인해 보자. 얘가 지금 이제 오른쪽 쭉 갈 거야. 이 모습이 쫙 가는데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딱 나타나지. 그러니까 4분의 몇 t경과? 3t경과. 그렇지. 요 얘기는 현재 4분의 우리에게 3t라고 알려주는 거다. 됐죠? 만약에 진동으로 보고 싶다. 그럼 진동으로는 어떻게 한다느니? 얘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 진동은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이렇게 되면서 어디로 먼저 진동을 시작하는 거야? 아래쪽으로 진동 먼저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요걸 보고서 얘는 잠시 이렇게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얘가 진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려갔다가 여기가 아닌가비요. 올라갔다가 여기도 아닌가비요. 올라갔다가 여긴가비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거 하나가 4분의 몇 t야? 1t지. 4분의 2t, 4분의 3t. 그래도 어때? 똑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과 진동 모두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4분의 3t가 6초니까 t는 몇 초가 나온다? 8초가 나올 것이며 그래서 8초 계산하니까 얼마야? 5c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파동의 속도는 5다 찾고 진동수 물었는데 진동수란 건 주기하고 무슨 관계? 역수관계죠? 그래서 8분의 1Hz 이렇게 되겠지. 됐지? 요거 역수니까. 자, 됐고. 진폭이야 뭐 이걸 그대로 읽어주면 될 거 아니니. 그죠? 예, 읽으니까 얼마 나와? 설마 4라고 읽으신 분은 없겠죠? 얼마예요? 2cm. 그렇지?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2cm. 자, 답은 그래서 쉽게 3번 나오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문제. 아, 이거 별 2개 칩니다. 3번 문제는. 자, 봐봐. 일단은 이거는 문제에 답을 내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쉽게 나옵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이렇게 수면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형 고리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검육에다, 그러 나와 있고, 자석을 띄워놨대.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른쪽 보니까, 여기 유도전압 이러 나왔어.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나왔지. 그치? 자, 이 상황에서 뭐 보니까, 시간은 여기가 0.1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중에, 네 번째 보니까, 마루와 마루 사거리 2cm. 되게, 그렇죠. 마루와 마루 사거리 2cm. 자, 일단 이 문장은 파장이 몇 cm라는 거야? 2cm라는 거지? 그래. 자, 기억번. 수면파의 파장은 1cm. 나가리. 리먼. 진동. 주기는 그랬으니까 그대로 눈깔 뜨고 읽으면 되겠지? 0.1초.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수면파가 진행하는 속력은 20cm/s다. 파동의 전파 속력이니까 V는 주기 구했잖아, 금방. 0.1초라 그랬고. 그 다음에 파장은 몇 cm라 했어? 2cm라 그랬지? 그러니까 20cm/s 이렇게 된 거죠. 다 구하는 건 이상 없어요. 근데 이게 평가원 문제예요. 평가원에 기출했던 문제인데 사실 이런 형식의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쪽에 가번 그림이고 이쪽에 나번 그림이지. 근데 이 얘기 전혀 필요가 없지. 이걸로 답 다 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실험에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물어볼 확률도 높다 이거지. 왜 얘가 출렁거릴 때 이렇게 유도전압 발생하겠느냐. 왜 그러겠니? 여기 고리가 있는데 출렁거리면 자석이 움직이겠지.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속의 변화,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가 주어지니까 여기에 뭐가 유도된다는 거야? 전기가 유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전압을 여기서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를 파면의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해봐. 파면의 중심, 수면파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여기 C라고 하자. 야, 그러면 요 지점은 A겠니? B겠니? C겠니? 여기는 뭘까? A.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면 다 틀리는 거야. 이걸 물어보면 자 봐라. 이거는 전자기 유도하고 파동의 아주 절묘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통합이라 그러지. 자, 야, 우리 진동속도 공부했었지. 기억나지? 그치? 야, 진동속도는 양쪽 끝에서 마루하고 진동속도가 얼마나 그랬어?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 올라니까 순간속도 얼마니? 0제로. 그렇지. 여기는 진동속도 제로죠. 속도는 어디가 제일 빠르다 그랬어? 요 마디점을 지날 때 제일 빠르다 그랬었지? 중심을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을 지날 때 속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즉 내려올 때 속도하고 올라올 때 속도가 제일 크다. 요 중간에서. 그러면 야 우리가 유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의 자속이 필요하니 자속의 변화가 필요하니 자속의 변화가 필요하지 10,000웨버, 100,000웨버 의미 없어. 단 1웨버라도 2웨버로 변해야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얘는 가까이 있긴 했겠지. 가까이는 있지만 순간속도 얼마니? 제로지. 그럼 자속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없는 거죠. 자속 변화 없으면 유도 안 되는 거지. 결국 요점이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유도전압 제로잖아. 그런데 올라갔다가 이제 봐봐. 내려오는 거 봐봐.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빨라지면서 최대 속도 지나가지. 그럼 최대 속도로 지나니까 그만큼 유도되는 값도 어떻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죠. 멀어지긴 하지만 변화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순간 정제도 다시 올라가지. 순간 정제도 다시 올라가니까 순간속도 제로지. 변화 있어 없어? 순간적인 변화는 제로죠. 그럼 유도전압도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바로 C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또 최대 속도로 지나치지. 바로 여기가 변화가 제일 클 때니까 이때 바로 뭐다? 다시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유도되는 값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거 물어보면 다 틀릴 것 같으니까 싹 빼놓은 거죠. 아주 우리에게 좋은 실험자를 가르쳐 준 거야.
알았지? 듣더라도 아우 중요한 거 같지? 그죠? 그렇다 해주세요. 그쵸?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똑같아 문제 형식이. 그때는 공기야. 그래서 이런 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 공기를 압력을 가해서 팡 이제 공기를 움직여줘요. 그럼 이제 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놓고 진동판 놔두고 또 여기서 또 자석이 움직이는 거야. 또 코일이 이렇게 있어.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이제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자석을 막 때리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자석이 이제 움직이겠지. 역시 똑같은 그림이 오른쪽에 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건 이 문제고 이렇게 나온 게 또 하나 있는데 원리는 똑같은 거지, 이거 자체도.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3번 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거기서 뭐 쎄빠지 흔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주는 에너지가 파동의 에너지 변한다. 그게 이제 나번 실험 과제에 다 나타나 있는데 일단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로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진동수의 제곱비례합니다. 이거 참고로 좀 써두세요.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이라고 진동수의 제곱비례합니다. 물론 유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니 핵심도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참고로만 좀 봐둬라. 그래서 제가 뭐 요거 말고 또 밀도도 있습니다. 밀도에 또 비례합니다. 이게 있는데 요 정도로만. 자, 그 다음 이건 문제에서 풀다 답이 나올 수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5번 문제 봅니다. 자, 5번 문제. 자, 가번을 보니까 X축의 위치 동글방이 치시고요. 나번의 시간 동글방이 치세요. 자, 위치. 일단 뭘 읽을 수가 있니? 가에서. 파장 람다를 읽을 수 있겠지. 람다는 2m. 나번을 보니까 시간. 주기를 읽을 수가 있겠지. 주기 몇 초니? 1초. 오케이. 딱 써야지 뭐하고 있어. 가번은 람다 이퀄 2m. 그 다음에 나번에는 주기 t 이퀄 1초. 딱 써놓고. 자, 달을 보니까, 이거 X축의 시간이야? 동글 모양이죠? 결국 어떤 거니, 이것도? 주기가 어때? 2초로 변한 거죠? 그럼 주기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죠? 자, 문제에서 다와 같이 진동시키면서 예상되는 줄 모양 찾아라. 단! 전파 속도 일정. 되게 넣었어요. 속도 일정. 만약 이걸 읽지 않고 답을 냈다. 그럼 문제 있는 거야. 속도 일정은 말 있어야 해결되는 거다. 보기를 보니까, X값은 전부 다 위치지. 그러니까 파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V는 주기분의 시간 람다 이거니까 T분의 람다 이거니까 주기가 2배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파장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니까 원래 파장 2m였지? 그럼 몇 미터가 돼야 돼? 4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m를 찾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자, 103쪽에 6번을 또 보시면요. 자, 이건 우리 공부했다. 야, 우리 수면파 같은 경우는 다른 매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물의 깊이의 변화가 생기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었지. 깊이가 얕아져. 속력 빨라져 느려져. 그럼 파장 어떻게 돼? 짧아져. 그래서 파면 사이 간격이 짧아지므로 이것은 깊이에 따른 수면파의 굴절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쉽게 나올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7번. 자, 이것은 우리 수능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실험 과제에 관한 문제야. 일정하게 유대는 값을 골라라 그랬는데 CD분의 AB. 이게 바로 이제 그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R분의 I라는 건 없다. 그치? 사인 값 비가 파장비라 그랬었죠? 그래서 R분의 I는 없고 리을번 사인 R분의 사인 I가 답이 된다. 역시 CD분의 AB의 의미가 사인 R분의 사인 I다. 왜 그런지 알겠지? 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응?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이 왜 사인 값 비율이냐?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이거 비율이니까 이거 두 개는 똑같잖아. 그러므로 요거분의 요거의 사인 값의 비율이 바로 뭐가 돼? 요거의 선분 길이의 비가 되겠죠. 반지름은 공통이니까. 됐지?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파장의 비. 자, 그 다음 8번을 보시면요. 자, 8번은 지금 B가 파장이 더 길죠? B가 파장이 긴 거야. 그러면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B 쪽이 그만큼 깊이가 어떻다는 얘기니? 더 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번. A쪽 수심이 B보다 얕다. 당도라고요. 님번. 물결파의 파장은 A쪽이 B쪽보다 짧다. 그랬는데, 자, 분명히 A쪽이, 이거 눈깔 두고 읽는 거죠. 확실하네. 뒷번. A에 대한 B의 굴절률은 1보다 작다. 자, A에 대한 B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람다, A, 람다, B인데 보니까 훨씬 누가 더 커요?
B의 파장이 훨씬 더 크지. 그치? 그러면 1 이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디귿번 정답은 5번 이렇게 되죠. 오답 불러줬죠 이거 저번에. 자, 그 다음에 132쪽에 9번을 봅니다. 다음 그림은 레이저 빛이 물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이거 I와 I-는 반사의 법칙. 자, 2로 가니까 굴절각이 그 위쪽이야. 굴절각 R이 더 크지. 그럼 물질 2번이 그만큼 소하다야 밀하다야. 소. 딱 써야지. 2에다 소. 그 다음 1에다 밀. 써놔야 되겠지. 자, 옳은 걸 찾으라. 기억번. 당도라고요. 님번. I가 어느 값보다 커지면 B는 없어진다. 이 어느 값이란 게 무슨 각이야? 임계각.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B는 굴절각은 없어진다. 모두 전반사한다. 니은번 맞았고. 디귿번. 빛의 속력은 2보다 1에서 빠르다 그랬는데 1은 미란 매질이니까 느린 매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다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10번. 성별을 알 수 없는 철수기네 집에서 철수기가 지금 자, 뭘 보고 있다 이거죠. 물론 성별은 알 수 없지만 철수기는 머리털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골룸 철수기라고 하죠. 자, 여기 지금 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철수기가 이제 대가리와 민대가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본다고 했을 때 야, 설마 거울이 있겠니? 이걸 주제는 뭐라는 거야? 주제. 주제가 나와야지. 여기는 분명 물이야. 여기는 분명 공기야. 근데 이걸 통해서 보겠다라는 얘기야. 주제가 뭐가 돼? 응? 전반사를 얘기하는 거지. 전반사 얘기하는 거잖아. 거울이 아니잖아. 거울이면 반사겠지. 그지? 굴절을 중에서 임계각 이상인 전반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본다는 얘기니까 일단 꽃잎이 일단 오른쪽이 길다는 걸 좀 확인하고 이쪽은 길어. 이랬을 때에 요 꽃잎의 최상단이 반사되고 그 다음 최하단이 이렇게 반사되겠지. 그 위아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바뀌는 거죠. 뒤집힌 상태에서 오른쪽 꽃잎이 좀 길지. 그러니까 뒤집힌 상태에서 오른쪽 꽃잎이 기니까 몇 번 나면 되는 것이야? 몇 번? 응? 뒤집힌 거 보니까 1번하고 4번밖에 없잖아. 오른쪽 긴 거 몇 번? 4번. 아, 1번. 됐죠? 자,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단 얘가 되는 것이다. 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앞으로 가셔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125쪽에. 자, 저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있어서 전반사의 예. 125쪽 전반사의 예. 여기는 안 했죠? 일단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자, 얘가 이제 밀한 매질이고, 얘가 소한 매질이야. 그래서 빛을 쏘다가 그냥 가고, 또 여기서 입살 크게 했더니 이렇게 가고, 입살 더 크게 했더니 이렇게 가고, 이때가 바로 무슨 각이다? 임계각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임계각 더 크게 쏘니까 여기서는 반사하는 빛이 있었지만 굴절각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다 반사하지. 그래서 전반사예요 라고 했었어. 이때 조건은 입사각이 임계각 반대로 어때야 돼? 커야 된다. 또 하나는 밀한 매질에서 어디로 갈 때? 수함을 할 때 전반사를 한다. 이게 전반 중요한 조건이고, 이러한 임계각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두 매질의 굴절율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랬지.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빛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물통 속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지. 아까 우리 그 실험 문제도 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쏘는데 물론 나중에 뒤집어 되겠지만 그대로 그냥 써서 밑에가 입사하는 쪽이니까 sin i분의 그 다음 위에가 sin r 그리고 각각의 절대 굴절율은 반비례니까 반비례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입사하는 쪽의 굴절율은 요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밀한 매질, 즉 물이 되겠지. 그치? 뭐 유리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 굴절한 쪽은 공기죠. 이 공기지. N공. 이건 얼마니? 1이지. 그치?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은 sin I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sin 90은 1이잖아요. 그래서 임계각의 sin 값과 굴절율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그래서 그 밑에 풀어보기 했니 안 했니? 풀어보기 볼까? 자, 풀어보기 보면은 거기서 굴절이 얼마나 했어? 1.3이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문제가 이러한 속 안에서 얘가 이렇게 전반되는데 전반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설마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굴절 가르쳤다는 것은 굴절로 표현해라. 이런 얘기니까 양변의 사인을 곱해.
이렇게. 자, 그런데 임계가 쌓인 값하고 굴절은 무슨 관계? 역수니까 결국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1.3분의 1보다는 어떻다? 크다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됐죠? 우리가 그래서 임계에 쌓인 값과 굴절률은 역수다. 빨라미 임계에 쌓인 값. 아니, 우리 말이 임계에 쌓인 값. 굴절률 역수. 그렇지? 나는 뭐 하던 대로 하고 싶다. 사인해보내 사인하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보지 뭐. 그렇게 해보면 봐봐 똑같아. 뒤집어서 하는 거야. 사인해보내 사인하이. 앞에 이제 굴절 없이 하던 대로 하고 싶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절대 굴절률만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입사하는 쪽을 보니까 밀한매지니까 여기가 입사하는 쪽 밑이구나. 밀한매지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거는 이제 물을 얘기한 거고 지금. 그 다음 굴절한 쪽은 공기니까 여기가 소한매지 이렇게 되겠지.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기가 되는 거고. 됐지? 그럼 이건 어차피 얼마다? 공기 굴절률은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sin IC 그 다음 얼마? 1. 역시 어떻게 나와? 그 매질의 밀한매질의 굴절률하고 임계각은 무슨 값이 나와 또? 역수한 게 나오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상관없다 이거지. 알았지?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자. 야, 만약에 전반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임계각 이상에서 전반되는 건데 전반사가 많이 일어나려면 임계각이 커야지 많이 일어나, 임계각이 작아야지 많이 일어나. 아주 구만학습에 의한 보기 좋은 편이야. 다시 임계각이 커야지 많이 일어나, 임계각이 작아야지 많이 일어나. 작아야지 많이 일어나지. 알겠어? 그래서 이 전반사 문제를 조금 더 심화스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계산 문제, 야 수능이 메이커인데 그래도 이런 계산 문제 내겠니? 수능은 브랜드야. 이런 거 안 내. 그러니까 전반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매질을 어떤 매질을 바꿔야 되겠느냐? 이런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반사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방 느꼈듯이 임계각이 어때야 돼? 작아 되겠지. 작아 되겠지. 그럼 잘 봐. 임계각이 작아야 돼. 이게 작아야 돼. 그러면 요 두 매질의 굴절률이 바뀌어주면 될 거야. 이거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클수록 좋지. 왜? 이 각이 작아지려면 얘는 어떨수록 좋아? 작아서 좋지. 공기보다 좋은 건 없겠지. 즉 다시 얘기해서 두 매질의 굴절률의 차가 어떨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그렇지. 알았니? 거기다 써놔. 왼쪽 단에다가 임계각을 작게 하려면 응? 이거 설명했나요? 그래서 쓰는 척 하세요. 그러면 이왕 좀 민망하잖아. 임계각을 작게 하려면 프리즘 뭐 하나 얘기하려고 딴에는 중요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했군요. 굉장히 열심히 했군요. 저번 시간에. 임계각을 작게 하려면 두 매질의 굴절률의 차가 클수록 좋다. 근데 표정들은 아주 생소한 것을 알아냈다는 듯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좋은 표정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보자. 전반사 이해. 자, 봐라. 프리즘이 있어. 이게 프리즘이 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일단 여러분 어려서 잔망경 만들어봤죠? 그지? 음망 가가지고 마분지도 사오고 또 뭐 샀니? 거울도 사고 본도 사고 또 풀도 사고 막 그랬지? 한꺼번에 사면 돼. 세트 주세요. 그럼 세트 준다. 잔망경 세트 살 때 그 안에 거울을 갖다 붙여놨지? 근데 실제 잠수함이 거울 갖다 쓰면 어땠니? 파도에 깨지고 다 부식되겠지? 실제로는 거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쓴다? 프리즘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프리즘을 이용하면 자 이게 45도 프리즘이야. 빛이 이렇게 들어와. 들어오는데 마침 이 유리와 공기의 임계각이 야 이걸로 계산해 볼 수 있지. 그치? 이건 1이고 그 다음 뭐 여기다 유리 갖다 놓고 유리의 굴절이라고 임계각 생각해보면 나오겠지. 사인값 생각하면. 그래서 마침 이것이 약 42도란다. 그러면 지금은 들어올 때 이 입사가 몇 도가 되겠니 이거? 몇 도? 45도가 되겠지. 그치? 45도잖아 이거는. 그럼 분명히 입사가 임계각보다 어때요? 더 크죠? 큰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꺾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사예요 하고 반사에서 나가겠지? 전반사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결국 잔망경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설치해라. 일단은 반사면을 그리고 여기다 또 괜히 이래 버리면 거울 되는 거야.
항상 밀환매질 내부에서 반사 이루어진다. 자, 밀전반사. 빨리 밀전반사. 에브리바디 밀전반사. 항상 내부에서 일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내부에서 니까 내부다. 그러고 딱 결정해 주면 되지. 또 여기도 내부다. 그럼 결정이 되겠지. 그죠? 만약에 이걸 180도 꺾게 하고 싶다. 그럼 반사만 딱 그리고 내부다. 내부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로 얘기를 해라. 이렇다. 그럼 되지. 프리즘 하나짜리는. 또 괜히 또 잘못 들어가지고 또 딱 했는데 뭐 외부다. 이 지랄하면 안 돼. 외부다. 이러면 안 된다. 내부에서 항상. 자, 빨리 밀전반사. 항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여기다 응용을 해보자. 만약에 말이야. 프리즘을 물속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야. 그럼 프리즘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속에 집어넣으면. 일단은 소환매질의 굴절율이 좀 커졌지 이게. 이게 커지지. 되는 거야? 이게 커지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지. 임계각이 커져버리는 거지. 47발 또 50도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전만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이 공기가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임계각 자체가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커지니까 결국 얘네들은 전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굴절돼서 꺾여서 나오겠지. 그래서 옳은 그림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왜? 이게 입사각이 되고 여기는 소환매질 공기니까 굴절각이 크도록 되겠죠. 됐나요? 근데 이 그림은 온전치 못하죠. 이거 부실해요. 뭐가 빠졌니? 그렇지. 이 그림 안 틀린 거야. 요거에 반사된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그림을 골라낸 거야. 물속에 집어넣는다면. 알겠지?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해도 충분히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광섬이라고 했어요. 야, 전기 신호는 우리 했지만, 전기가 전선질하면 열 발생하죠. 손실 발생한다고 했었지. 그지? 그 다음, 또, 감전도 쉽고요. 그래서 전기 신호는 여러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빛의 신호로 바꾸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욕구. 그래서 이제 이런 광통신에 대한 실험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는 물통이 있어요.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물이 쫙쫙 새겠지. 그죠? 여기다가 레이저가 쏩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그런데 여기로 지나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야. 여기 분명히 경계면이 비스듬하지. 그쵸? 여기는 물이니까 밀하고요. 여기는 공기니까 소하겠지. 그치? 근데 마침 밀에 소로 간다는 첫 번째 조건 만족됐고, 또 물과 공기의 임계각이 마침 얘가 들은 입사각보다 컸던 게야. 그럼 얘는 꺾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네요, 여기서? 전반사예요, 반사예요, 전전반사예요. 그래서 물줄기 쫓아서 휘겠지. 그치? 이때, 알았다. 멀리서 딱 보면은 이거 마치 빛이 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휘는 건 아니야. 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직진의 원리에서 반사돼서 그 경로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것만 잘 통제를 한다면은 빛의 소를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투명한 매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유리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유리를 만드는데, 유리를 이렇게, 속유리를 만들고, 겉유리를 씌워요. 이렇게. 그래서 겉유리를 씌우는데, 속유리는 반드시 밀한 매질 이어야 되고, 겉유리는 반드시 소한 매질 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중유리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중유리의 구조를. 알았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 전반사야 반사 계속 나갈 수 있겠지. 항상 두 유리의 속유리는 밀한 유리, 겉유리는 굴절이 작은 굴절의 차를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왜 꼭 겉유리를 씌우느냐?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를 유지시켜줘야 되지. 만약에 소간의 것만 써봐. 뭐에 딱 다 봐. 나가리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 두 매질의 굴절율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소유한 굴절율이 작은 유리를 겉에다 씌워서. 이해가 되지? 감시 겉에 이거 왜 씌워요? 그러는데 먼지 앉지 말라고 씌우는 게 아니라 두 매질의 굴절율 차이를 만들어서 전반사가 이루어지도록. 오케이? 이거는 지금 굵게 그렸지만 사실은 머리카락 굵기만 한 거예요. 굉장히 얇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이런 구리전선의 두께에다가 이런 광섬유를 집어넣으면 수백 가닥 들어갈 수 있지. 아주 많은 정보의 전달량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광섬유 이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거기는 이제 그림에 보석이 있죠. 다이아몬드 보석. 다이아몬드가 왜 번쩍번쩍 빛나느냐? 왜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비싸니까? 아니지.
전반사된 빛이 올라오니까 빛이 들어갔다가 그 그림처럼 반사해서 다시 올라오니까 눈부시게 빛나는 거죠. 그렇죠? 다이아몬드의 보수 원리도 바로 전반사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빛의 분사모입니다. 자, catch, call. 이거 별표 쳐놔요. 이거는 중요하게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깊게 정확하게 안 해놓는 바람에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막 대가리 화제납니다. 그리고 이 빛의 분산에 관해서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틀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먼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빛의 분산은 자, 바자가 아니라 보자. 야, 백색광이라는 거 생각해봐. 백색광이라는 것은 빨간 빛과 파란 빛이 함께 있는 거지. 그지? 백색광에는 빨간 빛, 파란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재 빛이 모두 함께 있지. 빨주, 노초, 파남보. 그지? 파장 따라서 다 있어요. 여러분, 빨간색 파재 길어요? 파란색 파재 길어요? 빨간색의 파장이 긴 거다. 빨갛다가 영어로 뭐지? 레드. 길다가 영어로 뭐니? 롱. 그치? 빨갛다 영어로 뭐라고요? 레드. 길다가 영어로 뭐야? 롱. 레드롱. 다시.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 짧어? 길어요. 알겠죠? 파란색은 파장이 어때? 짧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 백색광이라는 것은 파장에 따라서 빨주, 파노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얘네들이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표시가 안 나는 거야. 모두 똑같아요. 즉 백색광 속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장이 짧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팀워크가 좋다는 얘기가 이런 백색광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여기서까지 딱 걸어갈 때 빨간색은 롱다리니까 롱다리야. 얘는 지금 이러고 걸어가는 거야. 빨간색은 롱다리라서 성큼 여기까지 딱 오는 거야. 근데 파란색은 딱 오는 거예요. 결국 야 빨간색, 파란색, 롱다리, 숏다리는 속력은 똑같이 나타나지. 근데 진동수 누가 더 많은 거니? 파란 진동수 많은 거죠. 빨간 진동수 작은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팀 올리면서 롱다리, 숏다리인데 이 숏다리는 진동수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진동수 굉장히 작아. 그래서 둘의 합곱인 바로 속도는 둘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죠. 백색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빨주, 파란색, 파란색별 다 들어있는데 빨간색은 진동수가 작고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수가 커서 둘의 아주 팀워크가 훌륭한 상태다. 그래서 공기 중에 달려갈 때는 표시가 전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공기 중이었어. 물 혹은 빽빽한 매질인 미란 매질 만났다 이거죠. 그러면 롱다리는 성큼 가다가 이런 매질을 만나면 생큼 이로 가겠지. 속도 좀 느려지겠지. 그런데 숏다리는 어느 정도니? 숏다리는 여기서 막 이러 가다가 장면 확 넘어지지. 롱다리가 장애물 만났을 때 가기가 쉬워. 숏다리가 장애물 만났을 때 가기가 쉬워. 롱다리 가기도 쉽지. 하지만 없을 때에 비해서 분명히 느려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이런 물 같은 빽빽한 매질을 만나면 파장이 짧아져요. 얘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근데 숏다리는 파장이 엄청 작아진다 이거지. 팍! 늘어져. 그래서 결국 요 진동수는 변동이 없다 그랬다. 이건 그대로야. 이건 그대로야. 그래서 둘의 곱이 속도니까 얘는 속도 이 정도는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파란색은 파장이 확 짧아져요. 역시 진동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너무 크다. 됐다. 똑같아.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돼? 팍 느려지는 거죠. 응? 이 진동수는 변동이 없다. 요거는 그대로다. 근데 얘가 느려지는 비율, 파장이 짧아지는 비율보다 요 파란색이 파장이 짧아지는 비율이 훨씬 크다 이거지. 됐나요? 바로 이 느려지는 비율, 짧아지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야?
그 매질의 굴절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미란 매질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본성이 다시 드러난다. 그래서 드디어 본성이 나타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속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 자체가. 야, 봐라. 여기서 같은 부위였는데, 손이 같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그 비율, 곱하기 하는 그 비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굴절율이 되는 거지. 이 매질에 뭐가 되는 거야? 절대 굴절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물의 굴절율을 1.3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라 그럼 빨주노초 뭐 다들은 백색광 전체에 대한 굴절 이걸로 얘기했다면 그럼 각각의 파장에 따른 굴절율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뭘 갖고 얘기한 거냐 이 숫자는. 이 물의 굴절율이 파장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그럼 뭘 정해진 거냐. 이거는 책 같은 옵션에 잘 들어도 노란색에 대한 굴절율이야. 그 여러 파장 중에서 가장 강하고 기준이 되는 노란색을 기준한 거고 파란색에 대한 굴절율은 분명히 1.33보다 커요. 그 다음 빨간색 굴절율은 이거보다 작아요. 알겠죠? 처음 듣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나 책 같은데 이런 얘기는 안 나와 있고 문제만 틱틱 내니까 전부 다 틀려버리는 거야. 또한 이거는 수능에 2번이나 나왔어. 수능에는 그래프로도 여러분 살짝 봤겠지만 여기 파장이고 이게 굴절율이야. 그리고 파장이 길어지면서 파장이 긴 것은 굴절율이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자체가. 알았지? 야 여기서 숫자로 확인해봐. 응? 봐봐. 이거를 10이라고 하자. 잘 봐봐. 이때 요거 진동수를 2라고 하고 요 파장을 5라고 하자. 여기 파장이 2야. 훨씬 짧아. 진동수 5라고 하자. 어쨌든 속도는 같은 거야 둘이서 10으로서. 그지? 자 그런데 얘는 5에서 2가 되었어. 응? 이때 진동수는 변동이 있다 없다? 진동수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 없는 거지. 얘는 그대로 얼마야? 2입니다. 그거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얘는 0.4로 팍 줄어요. 파장이. 줄어든 비율이 달라. 얘하고 빨간색하고.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럼 얼마 나오니 속도가? 2. 분명히 속도가 더 작지. 여기서 5에서 2로 줄어든 비율이 바로 물의 뭐다? 물의 절대 굴절율이다. 2에서 0.4로 줄어든 비율이 뭐다? 물의 절대 굴절율이다. 이거. 응? 이 값이 분명히 누가 더 큰가? 파란색이 더 큰 거죠. 이렇게 파장에 따라 굴절이 다른 거야. 같은 무려 하더라도 파장에 따라 굴절이 다른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절대 굴절률, 뭐 물은 얼마다, 유리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이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빛에 대한 그냥 백색광, 기준, 노란색 이걸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빨간색이라든가 파란색,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다른 것이었다. 우리는 그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풀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밑줄 쳐놓으세요. 파장에 따른 굴절의 차이. 디기디기 넣어놓잖아. 필기 시간이 이따 될 테니까 설명에 집중하세요. 파장에 따른 굴절의 차이. 자, 그럼 봐. 저번에 집중. 집중. 펜 하나. 피션 줄게. 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야. 응? 이제 빛이 들어온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 법선을 세워. 그럼 물은 미란 매질이지? 여기서 빛의 속력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는 거야. 파장? 짧아지는 거다. 비스듬하니까 굴절되는 각도 어떻다? 작다야. 그럼 이걸 기준해서 어디서 꺾여야 돼? 이쪽 범위에서 꺾여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라고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사실은 빨간색, 파란색이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물의 잎에 얕은 표시 없는데 깊어봐. 쫙 분리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얘기해봐라 했을 때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놈인데 굴절율이 크다고 해서 작다 그랬어. 크다 그랬지?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숏다리기 때문에 짧아지는 비율, 느려지는 비율 남다르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굴절율이 커요.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꺾이는 거야, 조금 꺾이는 거야. 많이 꺾여야 되지. 아래로 꺾여야 돼, 위로 꺾여야 돼.
이쪽이 많이 꺾이는 쪽이지. 그래서 이쪽이 파란색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된다? 빨간색이 나타나는 것이지. 응? 아니야. 하나 더 보고. 자, 이번에는 여기가 물이고 공기고 뭐 이렇게 설치했다 쳐봐. 뭐 물을 위에다 띄워놓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다 쳐봐. 그러면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쏩니다. 역시. 이게 입사각이지. 여기는 소환매질이지. 자, 속도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여기보다 빨라져야 돼. 파장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 돼. 단 진동수는 그대로고 비스듬하다 하면 굴절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지 입사각보다? 그래. 그래서 이걸 기준해서 이쪽 범위에서 나가는 거야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러고 끝났던 건데 이제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까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이 안에는 빨간색, 빨조, 파란 거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이제 또 해보자. 파란색은 파장이 짧아서 굴절율이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굴절율이 크다고요. 많이 꺾여야 돼? 조금 꺾여야 돼? 많이 꺾여야 되겠지? 그 위로 꺾이는 게 많이 꺾이는 거야? 아래쪽이야? 위쪽. 이게 많이 꺾이는 거지. 이게 파란색이 되고 여기는 무슨 색이 된다? 빨간색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지. 알겠죠? 더 봐, 더 봐. 여기 봐. 아이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각 매질의 절대 굴절율은 각도랑 반비례라 했지. 그럼 그대로 써보자. 사인 R분의 사인 I. 그러면 입사로 쪽에 공개 굴절율 N0 얼만데요? 1이죠. 그다음 굴절종 N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는 1이니까. 자, 지금 입사각을 둘이 어떻게 해놨어? 똑같이 해놓은 거지? 이 같아. 보니까 굴절 각도. 야, 파란색 더 크니? 빨간색 더 크니? 빨강이 더 크지? 파란색 더 작지? 파란색의 굴절각이 빨간색보다 작지? 그럼 파란색 더 작지? 그럼 굴절율은 물에 대한 굴절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파란색에 대한 게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같은 매질이라고 하더라도 파란색에 대한 굴절율이 더 큰 거야. 빨간 굴절율이 더 작은 것이야. 알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거 생각 안 하고 풀면 이것까지 딱 맞아떨어져. 와! 굴절율 이놈이 큰 거니까 굴절각이 작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파란색 굴절이 큰 놈이니까 굴절각이 더 작다. 와! 이게 돼버리지 파란색이. 그죠? 이 색에 따른 굴절차를 인식하지 못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메모. 이 안에 현재 수능 기출 문제가 2개 들어있어요. 한 번 이걸로 나왔어 최근에. 2000학년도인가? 99학년도인가? 그 다음 이것도 한 번 나왔고요. 응? 요것도 나왔어 이 그래프도.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고. 자, 보자. 그럼 이쪽은요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똑같은 식이 됩니다. 해보세요. 봅니다. 같이 해봐. 사인 R분의 사인 I지. 그럼 요거는 입사하는 쪽이지. 입사하는 쪽이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지? N물. 굴절하는 쪽은 뭐야? 공기지? N0. N0.
1 이거지? 그치? 제 입사각을 똑같이 해놨죠? 이게 같습니다. 같습니다. 됐어? 그럼 굴절각은 빨간색 더 커? 파란색 더 커? 굴절각 누가 더 큰 거야? 파란이 더 크지? 빨강보다 굴절각이 파란이 더 크지? 굴절각이 파란이 더 크다. 둘이 비례관계 위치지. 물에 대한 굴절도 누가 더 크다? 파란색이 더 컸던 거다. 이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물어봐네. 자신 있게 대답해.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진동수, 아니야. 빨간색과 파란색의 속력 같니다르니. 안 들려? 다시. 그럼 내가 이거 괜히 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야. 다시. 빨간색과 파란색 속력 같니다르니. 같죠? 여러분 선생님이 쓱하고 간단히 넘어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해버리면 나중에서 대가리가 화제나니까 지금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속력이 같아달라. 같아. 빨간색과 파란색의 파장은 누가 더 길어? 빨간색 길어. 진동수 누가 더 많아? 파란색이 많아. 알겠지? 따다다다. 이게 파란색이야? 다다다. 이게 빨간색이야? 그래도 둘이랑 속력이 똑같아. 일로 왔어. 물속이야. 빨간색과 파란색의 속력 간이 다르니? 분명히 다릅니다. 누가 더 빠른 거예요? 빨간색이 빠릅니다. 알겠죠? 예. 하지만 여기서는 빨간 속력이 느려졌겠지. 느려졌는데 그 느려진 비율이 파란색보다 낫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서 진동수 누가 더 큰 거야? 그럼 진동수는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 없죠. 진동 누가 더 컸어? 파는 더 컸지? 여기서 진동 누가 더 큰 거야? 파는 더 커. 그런데 파장이 너무 짧아져 버린 거지 파란색은. 그래서 느린 거야. 오케이? 여기 오자. 여기서 자, 네, 이렇게 그렸어요. 빨간색과 파란 속력 간이 다르니? 어디니 여기가? 물속이지? 빽빽한 미란 매질이지? 빨간색과 파란 속력 간이 다르니? 같아요? 자, 눈깔 두고 봐봐. 물속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속력 같아달라? 다르지? 공기에서만 같은 거라니까? 공기에서만 같고 미란 매질 만난 본성을 드러내는 거야. 이거는 경로만 같이 그려놓은 거야. 같은 길로 들어온 거야, 그냥. 같은 길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물속입니다. 유리 속입니다. 미란 매질입니다. 빨간색과 파란 속력 간이 다르니. 다르죠, 분명히. 속력 다릅니다. 누가 더 빨라요? 빨간색 더 빠른 거예요. 진도수는 크긴 누가 더 크고, 파란색 크긴 크고, 근데 파장비가 너무 작단 말이야, 이쪽은. 자, 일로 들어왔어. 공기입니다. 둘의 속력 같아 달라요? 같죠?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리되어 나오는 것 뿐이다. 알겠어요? 여기서 속력 같은가? 공기이기 때문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모든 어렸을 때부터 자연책이라든가 중앙물상이라든가 하여튼 물리, 무슨 책, 과학책을 펴보면 꼭 첫 표지에 칼라로 나오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뭐가 나오니? 프리즘 나오지. 프리즘에 색깔띠 나오는 거 나오지. 그치? 그거 보자, 이게. 자, 다 같이. 여기 봐. 이거는 필기해 가지 마. 필기해 가지 말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지 혼자 그려봐. 자, 피치 들어옵니다. 자, 법선 세웠어요. 이게 입사각이죠? 됐죠? 그러면은 미란 매질이지? 그럼 굴절각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비스듬하니까 굴절각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 경계해서 요쪽에서 꺾인다? 맞지? 자, 또 하던 대로. 파란색은 굴절이 커, 작아? 크지? 많이 꺾이니 덜 꺾이니? 많이 꺾여. 확! 이거야. 빨간색은 굴절이 크니 작니? 작지? 덜 꺾이지? 그래서 요렇게 나오지. 됐지? 이제 다시 소환매질을 만났네. 그지? 자, 법선 한번 세워보자. 요거 이렇게 되겠다. 요거는 요렇게 되겠다. 법선이. 그러면 파란색은 굴절률이 크니까 많이 꺾이지 또. 굴절각이 큰 쪽으로 가면서도 많이 꺾여. 이렇게 나가지. 빨간색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소환매질과 굴절각이 큰 쪽이긴 하지만 이제 어때? 얘보단 덜 꺾이니까 요 정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쪽에다 이제 스크린 갖다 대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빨주, 노초, 파남보 하고 띠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거를. 자, 바로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말의 뜻은 뭐냐면 파장에 따른 분산의 띠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다. 자, 바로 스펙트럼. 그래서 이거 많이 봤잖니? 빨주, 파남보 하는 거를. 오케이? 이건 그려가지 마. 복습할 때 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지개 원리를 보자, 이게야. 얘들아, 무지개는
해가 뜬 쪽에 나타나니, 해 진 쪽에 나타나니, 해 반대편에 나타나니. 해 반대편에 나타나지? 그지? 자, 이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 거야. 비치게 들어와. 똑같이 해. 똑같이 해. 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또 써가고 있어. 자, 여기 봐. 필기 절대 좋은 거 아니야. 스스로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게 필기다. 자, 경계면을 세웁니다. 그리고 법선을 세우죠. 자, 굴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빨리 나와. 굴자가 커져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쪽이지? 파란색은 많이 꺾여야 되겠지? 자, 이렇게 들어간단다. 빨간색은 덜 꺾여야 되겠지? 이렇게 들어간단다. 됐죠? 물론 여기에 반사는 빛 있어요. 생략한 겁니다. 일반사 일부굴절. 자, 얘가 이제 여기 왔어. 물론 꺾여서 나가는 빛 있습니다. 자, 반사하는 거 보자 이게. 반사하는 거. 반사의 법칙 이거야. 반사의 법칙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서 반사하는 빛 있습니다. 꺾여 나오는 거 보자 이거야. 여기는 소환매질이잖아요. 소환매질이니까 굴자가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오겠네. 됐지? 빨간색은 물론 또 소환매질이니까 굴자가 커지는데 파란색보다는 덜 꺾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빨간색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모가 나타나는 거지. 그지? 야, 근데 우리 눈깔이 이만하니? 응? 우리 눈깔이 이만하니? 아니지. 우리 눈깔은 물방울에서 나오는 모든 색의 띠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은 의외로 작아요. 그래서 요만하지요. 요 빨간 빛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물방울 하나에서는 요 빛 하나만 와요. 알았죠? 근데 어떻게 다 보이느냐? 야, 물방울이 커다란 물방울 하나만 딱 떠 있니? 응? 물방울의 제국 이런 거 아니지. 결국은 이 물방울만한 게 물방울이 여러 개가 있겠지? 그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여기에 물방울 하나 더 있다 치자 이거야. 여기서도 같은 현상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파란 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빨간 게 있겠지. 결국은 눈깔은 이 눈깔 하나는 물방울에서 하나의 색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모든 물방울에서 이러한 각도로 들어오는 빨간색, 그 다음에 이러한 각도로 들어오는 파란색 중에 하나씩을 취해서 뭘 보게 되는 거야?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게 되겠지. 알겠니? 또 무지개는 말이야. 이 사람의 눈깔에서는 이 무지개가 못 보는 거야. 여기서 본다. 이거 볼 수 있을까? 못 보는 거지. 이 사람한테 보이는 무지개는 하나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 무지개 못 봐. 자기만의 무지개는 다들 따로 있는 거야. 절대 내가 보는 무지개랑 얘가 보는 무지개는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무지개는 나의 것, 제가 보는 무지개는 제 것. 쟤랑 나랑 같은 무지개를 볼 수 있느냐? 눈깔을 겹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각도 차이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 나만의 무지개, 너만의 무지개 이런 거. 몰라요? 나만의 무지개는 나만의 무지개, 너만의 무지개는 너만의 무지개, 나만의 무지개가 너의 것이 될 수 없듯이 너 이상을 나의 강요하지 말아라. 나 이상은 나의 것, 나의 무지개는 나의 것. 이런 시가 있잖아요. 무지개는 이상인데 이상은 무지개다. 무지개는 나의 것이다. 이상도 너의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런 시가 있잖아. 못 들어봤니? 못 들어봤겠지. 내가 지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왜냐면 문단의 발표가 인정이 될 수 없는 게 이 문인들은 이런 무지개 원리를 알 수가 없잖니. 그래서 결국 자기한테는 자기만의 무지개가 보이는 것뿐이다. 이 자체가. 그리고 무지개가 딱 봤을 때 무슨 모양 보여? 무지개가 이렇게 원으로 보이지.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땐 이렇게 보이지 않니? 근데 이걸 만약에 하늘에서 보면은 동그란 원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보인대요란 말을 쓴 이유는 나는 못 봤으니까 비행기 타고서는. 왜?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땅에서 보면은 반쪽만 보인대. 뭐겠니 이유는? 치평선 때문에 그러겠지. 그럼 일단 왜 이런 무리가 나타나, 원문이 나타나느냐?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봐봐. 이거는 딱 지면이라고 생각해봐. 지면에서 각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기 좋게 평행을 했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 이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 42도쯤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약 40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눈깔에서 빨간색은 항상 요 각도에서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응? 파란색은 낮은 각도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멀리서 본다 그러면 이것이 42도가 되는 그 일정 강내에서 모두 뭘로 보이고 빨간색, 원추 형태라서 빨간색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각도 좀 작은 위치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주노초파는 뭐 이렇게 원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자, 그래서 무지개 원리도 바로 뭐 때문이다?
빛의 분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보면 렌즈의 조합이라고 있죠. 참고로 이제 봐두라는 거죠. 이렇게 렌즈 통과하면 분명히 분산될 것이야. 그것을 하나를 더 조합해서 한 곳에 모이도록 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자, 그럼 됐고요. 이제 뒷장 넘기시면 자, 127쪽에 3번 별표 치고 이제는 뭔 얘기인지 알 거야. 그 다음 뒷장 쭉 넘기셔가지고 133쪽에 11번 별표 2개. 이게 작년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인데 엄청난 오답률을 자랑했던 겁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용을 이렇게 복습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지웠지만 내가 아까 그 V나 F람 내서 숫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한 봤지? 그걸 반드시 복습하고 이 문제를 푸세요. 그렇게 복습하고 문제를 풀면 무슨 계산이고 자수가 필요 없는 거야. 감으로 바로 딱 직감으로써 아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되지. 속도가 어떻게 되고 파지 어떻게 되는구나. 딱 느끼면서 답을 낼 수 있는데 이건 복습 안 하고 문제부터 달려드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고 또 저번에 얘기한 대로 설명하듯이 남에게 설명하듯이 완벽한 마무리가 딱 돼야지 자기 것이 된 것이야.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11번 문제 꼭 풀어보시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2번. 자, 역시 별표.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자, 그러고 갑니다.